안녕하십니까. 올바른 지도자의 올바른 사람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잘 골라서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그 일과는 맞지도 않고 어정쩡한 사람, 게다가 일의 맥도 모르면서 딴 생각들이나 하는 사람들을 잔뜩 껴안고 있어봤자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나 있겠습니까? 그런 회사나 조직은 다른 여건이 다 좋아도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잘 나가던 국가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삽시간에 이 지경으로 망조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사람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골라서 쓸 줄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비극이라고 봅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눈으로 발탁된 측근들이 그 알량한 안목으로 2세를 또 천거하고 그 아래 3세도 그 모양으로 쭉쟁이들을 천거해서 쓰다 보니 중앙은 물론 지방까지 그야말로 실력과 성실성, 책임감 있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소외된 기분으로 시간만 보내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특채로 임용된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국가정보원 산하연구기관 고위 간부로 있는 동안 사무실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여성들을 불러들여 술판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A씨는 연구원 소유의 서울 강남 도곡동 사무실 일부 공간을 약 1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했답니다. A씨는 서훈 전 국정원장 당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위 간부로 특채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었습니다. 안보전략연구원은 민간 사단법인이지만은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사실상 국정원 산하 기관입니다. A씨는 행정실장 겸 행정부원장을 지냈는데 행정실장은 그동안 국정원 출신 인사가 임명됐던 자리였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 행정실장은 그동안 국정원 퇴직 간부나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왔던 자리라며 노무현 재단과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이라는 것 말고는 별다른 경력도 없었고 연구원 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 인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년 동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유 건물 604호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수천만 원이 드는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야간에는 여성 도우미들까지 불러들여 수시로 술파티를 열었답니다. 그런 사실은 빌딩 경비원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도 여러 차례 목격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보안시설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고 밤에는 내부 관계자의 도움 없이는 외부 차량이 드나들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일과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반대 운동을 주도한 환경단체 대표가 4대강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을 지내며 수천만 원대 보수를 챙기고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환경단체 대표 임명 당시 수자원공사 사장도 4대강을 반대하는 인사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작년 2월 초 환경단체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 이준경 운영위원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정부가 작년 1월 금강, 영산강 보해체 개방 결정을 발표할 때 이 대표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며 보해체 개방 결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 후 2년 임기에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돼 연 3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4대강 보 사업을 주관하는 수공임원에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하던 외부 인사가 임명되자 당시 수자원공사 일대에서는 임명권자도 발령을 받는 사람도 아무 양심도 없는 코미디언들이라고 비웃음을 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수자원공사 사장은 박재현 인제대 교수로 2020년 2월부터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박 사장은 이 대표와 함께 기획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수리 부문분과 위원장을 맡았고 역시 보해체 개방 결정에 적극 찬성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공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댐, 보 등 수자원 개발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리를 핵심 사업으로 합니다. 비상임이사 선임 기준으로는 경영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 경영 비전 제시 역량, 물 분야 전문 지식,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 등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과 보를 잘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직책에 보를 없애버리자는 사장과 이사를 앉힌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리저리 연줄만 닿으면 무조건 낙하산으로 꽂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갖다 꽂는 사람이나 거기서 월급 또박또박 타먹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국정을 농단하는 반국가 사범들 아닙니까? 수공은 상임이사 7명, 비상임이사 8명 등 15명을 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수공 내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 기재부가 임명합니다. 수공은 추천위원 6명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수공 비상임이사 선임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재작년 8월까지 김정수 노무현 재단 광주 공동대표가 수공 비상임이사를 맡았는데 수공 업무 관련한 경력이 전무한 인물이었습니다. 수공은 김 씨에게 2년 동안 보수를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등 이사회는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칫 공기업 운영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환경단체 입맛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2018년 평양에서 남북 군사문제 합의에 서명한 송영무를 비롯해서 정경두, 서욱 등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등 외교 안보 라인이 국방 안보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침투로를 터준 것 아닙니까? 휴전선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핵심 전략 도로의 방어시설을 다 걷어내고 서해 NLL 지역 대폭 양보, 해상 침투 장애물 철거, 군단, 사단수 축소, 군 복무기간 단축, 한미 연합훈련 무력화, 전방 지역에서의 군의 포사격과 훈련 금지 조치 등으로 남북 문제와 안보 문제에 건건이 어긋나가자 미국이 신임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부임 절차를 늦추고 있다가 1년 반 동안의 공백기를 거쳐 지난 7월 10일에야 부임했다는 것은 어느 나라 외교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외교 참사라고 할 만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힘을 합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능력과 장점을 존중하고 북돋아가면서 서로 보람과 성취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일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적재적소의 사람을 발탁해서 씀으로써 보람과 성과를 내는 조직이 되느냐, 실패하는 조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리더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조련을 잘 시킨 말이라 하더라도 기술을 잘못 만나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치, 외교, 국방, 경제, 과학 등 각 전문 분야에서 설쳐되는 인물들을 보노라면 인간으로서 미숙하거나 몹쓸 인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걸 가려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부터가 수준 이하, 상식 이하였다면 어딘들 성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일을 해나가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